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사업한다는 이유로 집안을 여러 번 말아먹고 도박에 미쳐서 집도 나가셨습니다. 집에는 빚쟁이들이 쫓아와 결국 단칸방으로 엄마와 저는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제 곁에는 늘 엄마밖에 없었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중 엄마는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 힘든 가정을 이끌어 가셔서인지 암에 걸리셨습니다. 어린 저 혼자 이겨내기엔 힘들었는데 고모의 연락으로 인해 아버지와 몇 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자신이 개과천선했다며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와 일을 하면서 엄마의 병간호를 하였고 아버지다운 모습을 그제서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의 수술은 성공했지만 일을 하기엔 무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미안했다며 앞으로 잘하겠다 한 뒤 꼬박꼬박 엄마에게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 세 가족이 같이 산 지 2년이 되었을 때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엄마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오히려 엄마에게 처음에는 10만 원, 다음에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빌려간 돈은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또 시작인가 생각이 들면서 저러다가 사고 칠 것 같았죠. 그래서 엄마에게 차라리 이혼을 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쉽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셨고 저는 서울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혼자 자취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걱정 말라고 했지만 매번 전화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 엄마가 답답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가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터라 우리는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 했습니다. 엄마 역시 너네가 좋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었죠. 그런데 결혼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결혼식도 안 올리는 게 말이 되냐며 화를 냈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친구들도 없고 부를 가족들도 많지 않아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결혼식은 해야 한다고 말해서 남자친구와 상의 끝에 작게라도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식에 필요한 양복이랑 시계 그리고 구두는 언제 하냐고 했고 이야기를 듣던 엄마는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바라냐고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남자친구에게까지 전화했고 남자친구는 엄마와 할머니는 한복해드리고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해주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란 인간은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거라면 어떻게든 받아내는 구질구질한 사람이라는 걸 이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식으로 인해 다시 한번 아버지와 인연을 끊게 될 줄을 몰랐어요. 사건은 청첩장을 만들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청첩장이라고 해서 계좌번호 넣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제 계좌와 남자친구의 계좌를 넣을 계획이었지만 아버지는 어차피 자신의 손님이 많이 오지 않냐며 제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를 넣어달라 하는 거죠. 솔직히 저와 엄마는 친구가 많이 없어 10명 내외이긴 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도 계속 잔소리를 해서 엄마도 아버지의 계좌를 넣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의 계좌를 넣어 청첩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축의금은 외가족 사촌 오빠들이 받아주기로 했는데 아버지는 이 부분에 대해 또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축의금을 걔네가 왜 받니? 걔네를 어떻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인으로 해주면 안 되냐고 계속 말하였죠. 듣고 있던 엄마가 자신의 가족을 무슨 도둑 취급하냐고 화를 내주면서 다행히 예정대로 사촌 오빠들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버지의 지인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결혼식 날은 정신없으니 식비에 대해 미리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식 끝나고 식비를 정산하잖아요. 보통은 축의금 들어온 걸로 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역시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바빠, 나가야 해. 이 말만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마치 저한테 알아서 밥값은 내고 자신은 축의금만 가져간다는 식인 것 같았죠. 결혼식은 최소 1,000만 원은 들 것으로 예상되었고 제가 모은 돈으로 하다 보니 여윳돈은 없었습니다. 결혼식도 아버지가 하자고 해서 하는 건데 아버지는 이득만 취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날 손님들의 대부분은 아버지 손님일 텐데 말이에요. 만약을 대비해 친구에게 돈도 미리 빌려두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되어야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돈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걱정과 달리 잘 마무리하였고 식비는 아버지가 나중에 줄 테니 저한테 먼저 결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제가 결제했죠.
축의금을 정리하려고 돈을 받아준 사촌 오빠들에게 갔더니 이미 아버지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집에서 하시려나 보다 하고 저와 엄마도 우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가 사는 집에서 돈이 되는 건 모두 다 챙겨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그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결혼하는 날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말이죠. 딸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려고 한 사람이 아닌 오로지 돈만 기다린 사람이라는 생각에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다시 한번 아버지는 죽었다고 마음에 새겼죠.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나 3개월 전 모르는 연락처로 연락이 왔습니다. 받아보니 아버지였어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할 말 없다고 끊으려고 하니 너는 아버지가 오랜만에 연락했으면 잘 지내냐고 인사를 해야지. 애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하며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무슨 소리세요? 전 아버지란 사람 없어요. 제 마음속에서 4년 전에 죽었어요. 영원히 볼 일 없고요. 당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끊어요. 당신 면상 보기 역겨우니까 내 인생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바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현관에 못 보던 신발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대화하는 중년의 남자 뒷모습이 보였고 얼굴을 보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그 남자는 아버지였거든요. 이제 왔니? 너는 집에서 요리는 하니? 아무리 맞벌이라 해도 요리는 해놔야지. 남편 굶길 셈이냐? 하며 웃는 거죠.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저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있어? 물었고 남편은 장인어른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는 결혼식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장인어른이라고 하면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할 것 같아 두려워서 말도 못 꺼냈죠. 그래서 저는 요약해서 말했어요. 나는 아빠 없으니까 당신도 장인 없는 거라고요. 남편은 우선 알았으니 오늘은 식사만 하고 가라고 하자 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아버지는 반찬이 이게 뭐니? 이건 너무 짜구나. 어른이 오면 고기 반찬 좀 내놓고 해야지. 집에 양주는 없냐? 나는 소주 같은 사구려는 못 먹는다. 하면서 온갖 투정을 계속 해댔습니다. 정말 주둥이에서 불만을 쏟아낼 때마다 남편 보기 창피했습니다. 몇 번이고 술병으로 아버지의 머리통을 깨버리고 싶었죠. 갑자기 오셨으니까 준비를 못했죠. 그리고 얼른 드시고 가세요. 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는 오랜만에 아빠를 봤는데 애가 왜 그러니? 너네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디? 애가 싸가지 없는 건 알았지만 아주 아빠를 개무시하는구나 하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오늘 이 사람이 회사 다녀와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 드셨으면 이만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저에게 너는 네 남편 반만 닮아라. 얼마나 친절하냐 하는 겁니다. 저런 헛소리를 해서 그냥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돈에 대해서 빠르게 답 줬으면 좋겠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다급하게 너는 몰라도 돼 하면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당장 말해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5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 큰 액수라 자기랑 상의해본다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 인간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하고 왜 집까지 찾아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역시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닌 돈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거였죠. 진짜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인간이 아니구나 생각 들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당신한테 줄 돈 없고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길 가는 거지를 주지 당신한테 절대 못 줘. 예전부터 우리 엄마 고생만 시키더니 이젠 내 인생도 엄마 인생처럼 주무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진짜 지긋지긋하다 인간아. 어디 가서 내 아버지란 소리하고 다니지도 마. 울며 소리쳤습니다. 놀란 남편은 아버지를 쳐다봤고 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똑같이 아버지 뺨을 쳐버렸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아 주방에 달려가서 소금을 가져와 아버지 면상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며 소리쳤고 저는 소금 뿌린 거 보면 모르겠어?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난 아버지고 아빠고 아무것도 없어. 어린 시절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평생 없을 예정이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어디서 아빠 행세하고 있어. 당신이 죽었다고 연락 와도 장례식장에 갈 일도 없을 거야.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말과 함께 아버지를 집 밖으로 밀어내면서 아버지의 신발도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겠어.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당신에게 버팀목이 되어줄게. 우리 더 잘 살아보자 했습니다.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욕을 하며 달려드는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은 제 몸을 끌어당기며 구해줬습니다. 남편은 내 사랑 건드리는 사람은 아무리 낳아준 아버지라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과 함께 먼지나도록 그 사람을 혼내주었습니다. 사람이 서글서글하니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아버지는 귀신에 쫓기듯 도망갔습니다. 신은 저에게 아버지 복은 안 주셨지만 남편 복은 주신 것 같았어요. 그날이 꽤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직까지 아버지는 저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고 있죠. 저에게 냉정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선택의 후회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언제나 밀어낼 생각입니다. 오히려 남보다 못한 가족은 안 보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은 바보같이 저처럼 끌려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